가을 바닷가, 바람이 유리창을 흔들었습니다. 항만공사 회장실 창밖으로 보이는 해무가 항구를 천천히 삼켜갔습니다. 윤가람 사장의 손가락이 책상 위 오래된 사진틀 테두리를 맴돌았습니다. 사진 속 아이는 영원히 3살에 멈춰 있었습니다. 30년이 지났구나. 가람은 중얼거렸습니다. 오늘은 그날이었습니다. 아들을 잃은 날, 병원 화재로 신생아실이 전소된 그날, 가람은 해외 출장 중이었습니다. 긴급 연락을 받고도 회사가 더 중요하다며 자리를 지켰던 그 선택이 가정을 무너뜨렸습니다. 아내는 몇 달 뒤 세상을 떠났고 가람에게 남은 것은 죄책감뿐이었습니다. 그는 천천히 일어나 창가로 걸어갔습니다. 창문을 두드리는 빗방울 소리가 마치 시간의 발자국처럼 들렸습니다. 송도항의 불빛들이 안개 속에서 흐릿하게 빛났습니다. 30년 전 그날도 이렇게 비가 내렸었죠. 아들아, 아빠가 미안하다. 가람은 손바닥으로 차가운 유리창을 만졌습니다. 반대편 손에는 아들의 마지막 장난감, 작은 목각 배가 쥐어져 있었습니다. 항만을 바라보던 가람의 눈에 어린 시절 아들과 함께했던 순간들이 파도처럼 밀려왔습니다. 손을 잡고 걸었던 해변, 모래성을 쌌던 작은 손, 그리고 웃음소리. 회장님, 새 수행 비서가 도착했습니다. 비서실장 배서우가 노크 후 들어왔습니다. 서우는 항만공사에서 20년 넘게 가람을 보좌해온 오른팔이었습니다. 그는 가람의 슬픔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습니다. 들어오게 하세요. 가람은 서둘러 눈가를 훔치며 자리로 돌아왔습니다. 서우의 뒤로 젊은 남자가 공손히 허리를 숙였습니다. 최단우입니다. 앞으로 회장님을 모시게 되어 영광입니다. 단정한 정장 차림의 청년은 또렷한 목소리로 인사했습니다. 가람은 형식적인 미소를 지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단우는 이력서와 추천서가 담긴 서류를 꺼내 테이블 위에 올려놓았습니다. 경영학을 전공했고 해외 물류관리 경험이 있다고 들었습니다. 어떤 계기로 항만공사에 지원했죠? 가람이 물었습니다. 단우는 잠시 생각에 잠기는 듯 했다가 대답했습니다. 어릴 적부터 바다에 관심이 많았습니다. 항구는 언제나 새로운 시작을 약속하는 곳이라 생각했습니다. 가람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러나 단우가 서류를 정리하는 순간 소매가 살짝 올라가며 그의 오른쪽 손목이 드러났습니다. 가람의 시선이 그곳에 멈췄습니다. 단우의 손목에 선명한 화상 자국이 있었습니다. 불규칙한 원형의 흉터. 심장이 한번 크게 뛰었습니다. 그 자국은 너무나 익숙했습니다. 혹시 그 상처는 언제 생긴 겁니까? 단우는 잠시 당황했지만 곧 담담하게 대답했습니다. 아, 이건요? 어릴 적 사고로 생겼다고 들었습니다. 제가 기억하기도 전의 일이라. 가람의 귀에 피가 몰렸습니다. 어릴 적 사고. 그의 아들도 오른손목에 같은 모양의 화상 자국이 있었습니다. 인큐베이터 사고로 생긴 흉터였죠. 우연일까요? 하지만 그 특이한 모양은 마치 달과 별이 만나는 형상 같았습니다. 나이가 어떻게 되지요? 33입니다. 33. 지금 아들이 살아있다면 정확히 그 나이였습니다. 가람의 손이 미세하게 떨렸습니다. 천안에서 자랐다고 들었습니다만. 네, 맞습니다. 제 고모부께서 천안에서 절 키우셨습니다. 부모님은 일찍 여의고 고모부가 제게는 아버지나 다름없었습니다. 고모부. 가람의 머릿속에서 흐릿한 기억이 떠올랐습니다. 병원장과 함께 사라진 산부인과 과장, 도임안. 그는 천안으로 떠났다는 소문이 있었습니다. 가람의 손에 쥐고 있던 펜이 바닥으로 떨어졌습니다. 괜찮으십니까, 회장님? 얼굴이 창백하십니다. 서우가 걱정스럽게 물었습니다. 가람은 정신을 차리려 애썼습니다. 아니, 괜찮습니다. 단우 씨, 앞으로 잘 부탁드립니다. 서우가 업무에 필요한 것들을 안내해 줄 겁니다. 회의가 끝나고 단우와 서우가 나간 후 가람은 서랍에서 오래된 앨범을 꺼냈습니다. 노란 사진들 사이에서 아이의 사진을 찾았습니다.
3살 생일, 오른손목에 선명한 화상 자국이 보였습니다. 달과 별 모양, 완전히 동일했습니다. 가람의 손이 떨렸습니다. 30년간 꽁꽁 얼어붙었던 가슴 속에서 무언가 깨어나고 있었습니다. 희망일까요? 아니면 또 다른 고통일까요? 그는 휴대폰을 집어들었습니다. 서후, 자료 좀 찾아줘요. 1993년 송도연합병원 화재 사건, 그리고 도임한 과장에 관한 모든 정보, 그리고 한 가지 더, 최단우에 대한 철저한 신원조사도 부탁합니다. 전화를 끊고 가람은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30년 동안 그는 과거를 묻어두기 위해 일에만 몰두했습니다. 아내의 유품도 아들의 장난감도 모두 창고에 넣어두고 돌아보지 않았습니다. 아들의 죽음은 그의 부재가 초래한 결과라 자책했으니까요. 하지만 지금 무언가 다른 진실이 있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병원 화재가 단순 사고가 아니었다는 소문은 있었습니다. 재단 내부의 출생기록 조작을 은폐하려는 인위적 사고라는. 그때는 그저 뜬 소문으로 여겼지만 저녁이 되자 바다 위로 안개가 더 짙게 깔렸습니다. 가람은 책상에 앉아 도임안에 대한 자료를 검토했습니다. 병원 화재 직후 사직서를 제출했고 천안으로 이사했다는 기록만 남아 있었습니다. 그 이후의 행적은 흐릿했습니다. 창문에 비친 자신의 모습이 낯설게 느껴졌습니다. 눈가의 주름, 하얗게 센 머리카락. 30년이 흘렀지만 그날의 죄책감은 여전히 그를 괴롭히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또 다른 감정이 함께했습니다. 분노, 그리고 희미한 희망. 내 아들이 살아있다면. 가람은 단우의 이력서를 다시 펼쳤습니다. 천안에서 고모부 밑에서 자랐고 대학은 서울에서. 뛰어난 성적, 외국어 능력, 깔끔한 이력. 완벽했습니다. 너무 완벽해서 오히려 의심스러웠습니다. 밤이 깊어갔지만 가람은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그는 서재 창가에 서서 항구의 불빛을 바라보았습니다. 수면 위로 비친 빛이 마치 과거에서 현재로 이어지는 다리처럼 느껴졌습니다. 바다는 깊고 어두웠지만 그 위로 빛나는 등대의 불빛은 선명했습니다. 진실을 찾아야 해. 가람은 결심했습니다. 30년간 닫혀있던 상자를 열 시간이 왔습니다. 그것이 가져올 파도가 얼마나 거센지 알 수 없지만 더 이상 도망칠 수는 없었습니다. 항구의 불빛처럼 진실은 어둠 속에서도 빛나고 있었으니까요. 아침 해가 사무실 창을 비추었습니다. 윤가람은 책상 위에 쌓인 서류들 사이에서 고개를 들었습니다. 밤새 잠들지 못한 눈은 충혈되어 있었습니다. 그의 손가락 사이로 최단우의 이력서가 보였습니다. 회장님, 오늘 일정 확인해 드리겠습니다. 최단우가 노크 후 조용히 들어왔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차분했고 태도는 완벽하게 공손했습니다. 가람은 단우의 얼굴을 유심히 살폈습니다. 이제 보니 눈매가 자신의 아내와 닮아 있었습니다. 착각일까요? 아니면 간절한 바람이 만들어낸 환영일까요? 오전 10시 항만 확장 프로젝트 보고 오후 2시 국제 컨퍼런스 참석. 단우가 일정을 읽어 내려갔습니다. 가람은 그의 말보다 손목에 있는 흉터에 시선이 고정되었습니다. 어제와 달리 오늘은 단우가 소매를 살짝 걷어 올린 상태였습니다. 그 흉터가 더 선명하게 보였습니다. 단우 씨, 그 흉터에 대해 더 자세히 알고 있나요? 갑작스러운 질문에 단우가 잠시 당황했습니다. 네. 이건 제가 태어난 직후에 생긴 것이라고 들었습니다. 고모부가 그러셨어요. 인큐베이터 사고였다고. 가람의 심장이 빠르게 뛰었습니다. 인큐베이터 사고. 그의 아들도 정확히 같은 이유로 같은 위치에 흉터가 있었습니다. 혹시 태어난 병원이 어딘지 알고 있습니까? 단우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정확히는 모릅니다. 고모부께서는 그 이야기를 별로 하고 싶어 하지 않으셨어요. 제 부모님에 관한 이야기도 마찬가지고요. 가람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더 캐물으면 의심을 살 것 같았습니다. 대신 그는 자연스럽게 화제를 바꿨습니다.
오늘 바쁜 일정이니 함께 움직이죠. 당신이 어떤 사람인지 더 알고 싶습니다. 그날 하루 가람은 단우와 모든 일정을 함께 했습니다. 회의에서 단우는 놀라운 분석력을 보여주었고 영어 통역도 완벽했습니다. 그의 매너는 항상 정중했고 일처리는 신속했습니다. 가람은 그런 단우를 보며 자부심과 슬픔이 뒤섞인 묘한 감정을 느꼈습니다. 내 아들이었다면 이렇게 훌륭하게 자랐을까? 오후 회의가 끝난 후 가람은 단우에게 제안했습니다. 저녁을 함께 하겠습니까? 당신에 대해 더 알고 싶습니다. 항구가 내려다 보이는 레스토랑. 가람은 와인을 한 잔 마시며 단우에게 물었습니다. 결혼은 했습니까? 아직입니다. 일에 집중하다 보니. 가족관계는요? 고모부 외에도. 고모부께서 돌아가신 후로는 딱히 가족이라 부를 만한 사람이 없습니다. 그래서 일이 더 중요한지도 모르겠습니다. 가람은 자신의 모습을 보는 것 같았습니다. 가족 없이 일에만 매달렸던 자신의 30년이 떠올랐습니다. 가족이 없다는 건 외롭습니다. 단우는 잠시 생각에 잠기는 듯 했습니다. 솔직히 말하면 항상 무언가 빠진 느낌이었습니다. 제 뿌리에 대한 궁금증도 있었고요. 하지만 고모부께서는 과거보다 미래를 보라고 항상 말씀하셨습니다. 가람은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식사를 마치고 나오는 길, 갑자기 비가 쏟아졌습니다. 단우가 우산을 펴려다 손에서 미끄러져 바닥에 떨어뜨렸습니다. 가람이 자연스럽게 몸을 숙여주었습니다. 그 순간 단우의 목에 걸린 작은 목걸이가 보였습니다. 셔츠 안쪽에 숨겨져 있던 것이 살짝 드러났는데 작은 나무 조각 모양이었습니다. 그 목걸이, 어디서 얻은 건가요? 단우는 목걸이를 다시 셔츠 안으로 넣으며 대답했습니다. 이거요? 어릴 때부터 가지고 있던 겁니다. 유일하게 제 부모님에게서 남은 것이라고 고모부가 그러셨어요. 작은 목각배입니다. 가람의 손에서 우산이 떨어졌습니다. 그의 아들에게 마지막으로 준 선물이었습니다. 직접 깎아 만든 작은 목각배. 회장님, 괜찮으세요? 가람은 간신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날 밤 가람은 다시 한번 잠들지 못했습니다. 모든 단서가 하나로 이어지는 듯 했습니다. 손목의 흉터, 나이 목걸이까지. 하지만 확신할 수는 없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가람은 배서우를 사무실로 불렀습니다. 서우, 당신은 그 병원 화재 당시 내부 사정을 알고 있었나요? 서우는 잠시 침묵했습니다. 그의 눈빛이 흔들렸습니다. 무슨 말씀이신지. 서우, 30년을 함께했소. 당신이 뭔가 알고 있다는 걸 느낍니다. 서우는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당시 소문이 있었습니다. 병원에서 신생아들이 바뀌었다는, 병원장이 재단 이사장의 손자와 다른 아이를 바꿨다는 이야기였습니다. 그리고 그 사실이 밝혀질까봐 화재를 일으켰다고. 가람의 손이 떨렸습니다. 그 소문을 왜 내게 알리지 않았소? 서우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회장님께서 너무 괴로워하셨기에. 그리고 그건 그저 소문일 뿐이었습니다. 그 소문, 내 아들에 관한 것이었나요? 서우는 대답하지 않았지만 그의 침묵이 모든 것을 말해주는 듯 했습니다. 서우, 나를 도와주세요. 진실을 찾고 싶습니다. 어떻게 도와드리면 될까요? 1993년 송도연합병원 신생아 출생기록, 내부 서버까지 다 뒤져주세요. 그리고 최단우의 DNA 샘플이 필요합니다. 서우는 처음엔 주저했습니다. 그도 송도연합병원 출신이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가람의 결연한 눈빛을 보며 그는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겠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걸릴 겁니다. 그리고 만약 사실이라면 어떻게 하실 건가요? 가람은 창밖으로 보이는 바다를 바라보았습니다. 30년 동안 멈춰있던 그의 인생의 시계가 다시 움직이기 시작한 것 같았습니다. 모르겠소. 하지만 진실은 알아야겠습니다. 그게 내 아들에게 진 빚을 갚는 방법일 테니.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윤가람의 사무실 창밖으로는 가을비가 내리고 있었습니다.
책상 위에는 오래된 서류들이 쌓여 있었습니다. 가람은 서류 더미 사이에서 1993년 송도연합병원 자료를 찾아 읽고 있었습니다. 노크 소리가 들렸습니다. 배서우가 긴장된 얼굴로 들어왔습니다. 회장님, 제가 찾을 수 있는 자료들을 모두 가져왔습니다. 서우는 노트북과 낡은 서류 봉투를 내려놓았습니다. 그의 표정이 무거웠습니다. 어땠소? 뭐라도 찾았나요? 서우는 깊은 숨을 내쉬었습니다. 쉽지 않았습니다. 대부분의 기록이 화재로 소실되었고 남아있는 디지털 자료도 많이 삭제되어 있었습니다. 하지만 서우는 노트북을 펼치고 USB를 연결했습니다. 화면에 여러 폴더가 나타났습니다. 병원의 낡은 데이터 서버 백업에서 삭제된 폴더를 복원해 왔습니다. 서우가 폴더를 열자 여러 문서 파일이 나타났습니다. 그 중 하나를 클릭하자 충격적인 제목이 나타났습니다. 출생자 변경 보고서. 문서 상단에는 도임한 산부인과 과장의 서명이 있었고 그 아래로 충격적인 내용이 이어졌습니다. 재단 이사장 명예보호권 이사장 손자 윤명우 1993년 5월 12일 출생에 선천성 심장질환 발견됨. 이사회 결정에 따라 같은 날 출생한 최정우와 신원 교체 진행. 향후 모든 의료 기록 수정 완료. 가람의 손이 떨렸습니다. 윤명우는 그의 아들이었습니다. 그리고 최정우. 이름이 낯설지 않았습니다. 최정우라. 최단우의 원래 이름일까요? 서우는 다른 파일을 열었습니다. 더 찾아보니 이런 기록도 있었습니다. 새 문서에는 도이만이 병원을 사직한 후 천안으로 이주한 기록과 함께 최정우라는 이름의 아이를 입양한 서류 사본이 있었습니다. 입양 신고일은 병원 화재 발생 이틀 후였습니다. 그리고 DNA 검사 결과도 도착했습니다. 서우는 봉투를 열어 검사 결과지를 꺼냈습니다. 가람은 떨리는 손으로 그것을 받아들었습니다. 어떻게 단우의 DNA를 채취했소? 그가 사용한 커피잔에서요. 가람은 결과지의 결론 부분을 읽었습니다. 부자관계 확률 99.9% 일치. 가람의 세계가 흔들렸습니다. 30년간 자신의 아들이 죽었다고 믿었는데 그 아이가 살아있었다니. 그것도 자신의 바로 옆에서 일하고 있다니. 서우, 이게 사실이라면 내 아들을 빼앗기고 30년을 속아 산 겁니다. 서우는 무거운 침묵 속에 고개를 숙였습니다. 가람은 창가로 걸어갔습니다. 바깥은 여전히 비가 내리고 있었습니다. 도이만, 이 사람이 내 아들을 데려간 거요. 왜? 가람의 목소리에는 분노와 슬픔이 섞여 있었습니다. 서우가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습니다. 회장님, 사실 도이만 박사는 지금 천안의 요양병원에 있습니다. 치매 말기 상태로. 가람의 눈이 커졌습니다. 어떻게 알았소? 조사 과정에서 알게 되었습니다. 그는 5년 전부터 요양시설에 있었고 단우 씨가 매달 방문한다고 합니다. 가람은 주먹을 꽉 쥐었습니다. 그를 만나야겠소. 당장. 그때 최단우가 노크 후 들어왔습니다. 회장님, 오후 일정 확인해 드리려고. 단우는 가람과 서우의 긴장된 분위기를 느끼고 잠시 망설였습니다. 가람은 자신의 아들, 이제는 단우라는 이름으로 살아가는 젊은 남자를 바라보았습니다. 그에게 모든 것을 말해야 할까요? 단우 씨, 오늘 일정은 모두 취소해 주세요. 급한 개인 사정이 생겼습니다. 천안으로 향하는 차 안, 가람은 창밖을 바라보며 생각에 잠겼습니다. 30년 전 그가 해외 출장을 떠날 때 아내가 울면서 붙잡았던 기억이 떠올랐습니다. 가지 마세요. 오늘은 아이가 불안해해요. 하지만 가람은 듣지 않았습니다. 큰 계약이 걸려 있었기에 가족보다 회사를 선택했습니다. 그 선택이 모든 비극의 시작이었습니다. 천안의 작은 요양원, 평화의 집에 도착했습니다. 비는 그쳤지만 나무들에서는 여전히 물방울이 떨어지고 있었습니다. 안내를 받아 들어간 병실에는 창백한 노인이 누워 있었습니다. 한때 유명한 산부인과 의사였던 도이만은 이제 야위고 초라한 모습이었습니다.
가람은 병실 의자에 앉았습니다. 도이만의 탁자 위에는 단우와 함께 찍은 사진이 있었습니다. 젊은 날의 단우가 도이만의 어깨에 팔을 두르고 환하게 웃고 있었습니다. 도이만 선생, 가람이 불렀지만 노인은 반응이 없었습니다. 가람은 한숨을 내쉬며 일어섰습니다. 오늘은 아무런 대답도 얻지 못할 것 같았습니다. 병실을 나서려는 순간 희미한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당신, 누구? 가람은 돌아서서 도이만을 바라보았습니다. 노인의 눈이 흐릿하게 그를 향하고 있었습니다. 윤가람입니다. 기억하십니까? 윤명우의 아버지입니다. 도이만의 눈이 잠시 커졌다가 다시 흐릿해졌습니다. 아, 그 아이의 아버지. 가람은 침대 곁으로 다가갔습니다. 그래요. 제 아들 윤명우의 아버지입니다. 제 아들에게 무슨 일이 있었는지 알고 싶습니다. 도이만의 눈에 갑자기 공포가 어렸습니다. 그의 손가락이 이불을 불안하게 움직였습니다. 불, 모두 태워버렸어. 증거는 없어. 가람과 서우는 놀라서 노인을 바라보았습니다. 불이 났어. 아이들이 바뀌었어. 재단이 시켰어. 도이만의 목소리는 점점 더 떨리고 있었습니다. 그 아이, 살려야 했어. 이사장 손자는 병이 심했어. 바꾸지 않으면 죽을 거라고. 가람은 충격으로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도이만은 계속해서 중얼거렸습니다. 화재는 계획된 거였어. 모든 증거를 없애야 했으니까. 도이만의 목소리가 점점 작아지더니 그의 눈이 다시 초점을 잃었습니다. 가람은 그대로 굳어버렸습니다. 서우가 가람의 팔을 잡았습니다. 회장님, 가람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제 모든 것이 명확해졌습니다. 병원 화재는 사고가 아니라 계획된 범죄였습니다. 그리고 그 중심에는 재단이 있었습니다. 병원을 나오며 가람은 결심했습니다. 서우, 모든 진실을 밝혀야겠소. 재단이 누구였는지, 왜 그랬는지 모두 파헤치겠소. 그리고 단우에게도 진실을 알려야겠소. 서우는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물었습니다. 정말 그러실 겁니까? 이제 와서 그에게 진실을 알리면 그의 삶은 완전히 뒤바뀔 텐데요. 가람은 잠시 생각에 잠겼다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그의 눈에는 결연한 의지가 담겨 있었습니다. 그래도 그는 알 권리가 있어. 그것이 내 아들로서의 권리요. 서울로 돌아오는 길, 윤가람은 차창 밖으로 흐르는 풍경을 멍하니 바라보았습니다. 빗방울이 유리창을 타고 흘러내리는 모습이 마치 그의 마음처럼 느껴졌습니다. 30년간의 진실이 드러났지만 그것은 또 다른 혼란의 시작일 뿐이었습니다. 회장님, 단우 씨에게 어떻게 말씀하실 겁니까? 배서우의 질문에 가람은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아직 모르겠소. 어떻게 30년간 알지 못했던 아버지가 갑자기 나타나서 내가 내 아들이다라고 말할 수 있겠소? 서우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도 상황의 복잡함을 이해했습니다. 서우, 당신이 해준 이야기가 있었죠? 도이만이 단우를 입양한 것과 관련해서. 서우는 노트북을 꺼내 다시 파일들을 열었습니다. 네, 조사 과정에서 더 많은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도이만은 1993년 화재 직후 조카라고 주장하는 최단우를 입양했습니다. 입양 신고일은 화재 이틀 후였습니다. 가람은 눈을 감았습니다. 모든 것이 계획적이었습니다. 그리고 도이만의 주소는 지금의 단우 씨의 고향 천안과 일치합니다. 병원을 떠난 직후 그곳으로 이주했다고 합니다. 혈연 관계는요? 정말 조카였을까요? 서우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닙니다. 도이만에게는 형제가 없었습니다. 조카는 단지 입양을 위한 명분이었을 뿐입니다. 차가 서울에 도착했을 때 밤은 이미 깊어 있었습니다. 가람은 집으로 돌아가지 않고 사무실로 향했습니다. 그는 혼자 생각할 시간이 필요했습니다. 텅 빈 사무실. 가람은 창가에 서서 불빛이 반짝이는 항구를 바라보았습니다. 바다는 어둡고 깊었지만
그 위로 떠 있는 배들의 불빛은 선명했습니다. 마치 그의 인생과도 같았습니다. 깊은 어둠 속에서 진실이라는 빛이 서서히 모습을 드러내고 있었습니다. 그때 노크 소리가 들렸습니다. 들어오세요. 문이 열리고 최단우가 들어왔습니다. 그의 손에는 서류 가방이 들려 있었습니다. 회장님, 이렇게 늦게 계실 줄 몰랐습니다. 내일 회의 자료를 미리 검토하시려나 해서 가져왔습니다. 가람은 그를 바라보았습니다. 이제 보니 단우의 눈매가 자신의 아내와 닮아 있었습니다. 고맙소, 단우 씨. 이렇게 늦게까지 수고가 많소. 단우는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 미소는 너무나 순수했고 가람의 가슴을 더욱 아프게 했습니다. 별 말씀을요. 회장님께서 항상 더 많은 시간을 일에 쏟으시는데.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가람은 용기를 내어 물었습니다. 단우 씨, 신뢰가 되지 않는다면 고모부에 대해 좀 더 이야기해 줄 수 있을까요? 단우는 잠시 놀란 표정을 지었지만 곧 의자에 앉아 이야기를 시작했습니다. 고모부는 제가 어릴 때부터 저를 키워주셨습니다. 부모님이 일찍 돌아가셨다고 들었거든요. 고모부는 의사셨는데 제가 5살 때 개인 병원을 접으시고 지역의원에서 일하셨어요. 가람은 침착하게 질문을 이어갔습니다. 부모님에 대한 기억은 전혀 없나요? 단우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너무 어릴 때 일이라 사진도 별로 없었어요. 고모부께서는 과거보다 미래를 바라보라고 항상 말씀하셨죠. 가람의 눈에 슬픔이 어렸습니다. 어린 시절 친구들이 부모님에 대해 물어볼 때면 어떻게 대답했나요? 단우는 잠시 생각에 잠기더니 쓴웃음을 지었습니다. 처음엔 어려웠죠. 하지만 곧 내 부모님은 하늘나라에 계신다고 말하는 게 편해졌어요. 친구들도 더 이상 묻지 않았고요. 가람은 가슴이 찢어지는 듯한 아픔을 느꼈습니다. 자신의 아들이 고아로 자란 것이었습니다. 병원 화재에 대해서는 들어본 적 있나요? 1993년 송도연합병원. 단우의 표정이 갑자기 변했습니다. 어떻게 아셨죠? 고모부께서 그곳에서 일하셨다고 들었어요. 사실 제 손목의 흉터도 그때 생긴 거라고 하더라고요. 저는 그 병원에서 태어났고 화재 때 구조됐다고 해요. 가람은 손을 꽉 쥐었습니다. 도이만은 단우에게 일부 진실만을 알려주었습니다. 혹시 불편한 질문이었다면 사과드립니다. 단우가 걱정스럽게 말했습니다. 가람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요, 괜찮습니다. 다만 나도 그 병원과 관련이 있어서요. 단우는 의아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회장님도요? 어떤? 가람은 갑자기 마음이 급해졌습니다. 지금 모든 진실을 말해야 할까요? 하지만 이렇게 갑작스럽게 말하는 것은 단우에게 너무 큰 충격이 될 것입니다. 천천히 이야기할 기회가 있을 거요. 오늘은 늦었으니 집에 가보시오. 단우가 떠난 후 가람은 서우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서우, 나 결심했소. 단우에게 진실을 말할 거요. 하지만 시간이 필요해요. 그리고 재단에 대해 더 알아봐 주시오. 누가 이 모든 일의 배우인지 알고 싶소. 다음 날 가람은 단우를 자신의 별장으로 초대했습니다. 바다가 보이는 조용한 곳이었습니다. 그는 이곳에서 단우에게 모든 것을 이야기하기로 마음먹었습니다. 하지만 그날 아침 서우로부터 급한 전화가 왔습니다. 회장님, 중요한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재단의 당시 이사장이 누군지 알아냈습니다. 가람은 긴장했습니다. 누구요? 송원그룹 회장 송우연입니다. 그리고 더 충격적인 사실은 그의 손자 송태우가 지금 우리 회사 이사회에 있다는 겁니다. 가람의 손에서 전화기가 떨어질 뻔했습니다. 송태우는 항만공사의 주요 이사였고 그동안 가람과 미묘한 권력 다툼을 벌여왔던 인물이었습니다. 그가 내 아들과 바뀐 아이란 말이오? 네, 그렇습니다. 송태우는 선천성 심장질환을 가지고 태어났지만 지금은 건강합니다. 아마도 윤명우, 아니 최단우의 건강한 심장 덕분일 겁니다. 가람은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이제 모든 퍼즐이 맞춰지고 있었습니다. 그가 30년간 잃어버렸던 아들의 이름은 윤명우였습니다. 그리고 그 이름을 빼앗아간 사람들이 바로 눈앞에 있었습니다. 서우, 오늘 계획대로 진행하겠소. 단우에게 진실을 말할 거요. 그리고 내일 송태우를 만나겠소. 바다가 내려다 보이는 별장의 테라스, 윤가람은 난간에 기대어 잔잔한 파도를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저 멀리서 차 한 대가 언덕을 오르고 있었습니다. 최단우가 오고 있는 것입니다. 가람의 심장이 빠르게 뛰었습니다. 오늘 그는 마침내 진실을 말할 것입니다. 아들아, 내가 왔구나. 가람은 중얼거렸습니다. 30년 만에 처음으로 그 말을 입 밖으로 내뱉었습니다. 낯설지만 동시에 너무나 자연스러운 단어였습니다. 차가 멈추고 단우가 내렸습니다. 가을바람에 그의 머리카락이 흩날렸습니다. 가람은 단우가 자신과 닮았다는 것을 이제야 알아차렸습니다. 특히 걸음걸이와 턱선이 가람의 젊은 시절과 흡사했습니다. 회장님, 갑자기 부르셔서 무슨 일이신지. 단우가 테라스에 올라와 인사했습니다. 가람은 미소를 지었습니다. 들어와요. 오늘은 회사 일이 아니라 개인적인 이야기를 하고 싶어서요. 넓은 거실 테이블 위에는 오래된 앨범과 서류들이 펼쳐져 있었습니다. 가람은 단우에게 앉으라고 손짓했습니다. 커피 한잔 하겠소? 감사합니다. 가람은 직접 커피를 내려 단우 앞에 내려놓았습니다. 그리고 자신도 앉았습니다.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단우 씨, 어제 우리가 나눈 이야기 기억하나요? 송도연합병원에 관해서. 단우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기억합니다. 가람은 깊은 숨을 들이마셨습니다. 사실 나도 그 병원과 깊은 연관이 있어. 30년 전 내 아들이 그 병원에서 태어났거든요. 단우의 표정이 진지해졌습니다. 가람은 천천히 오래된 사진첩을 펼쳤습니다. 이게 내 아들이요. 화재가 일어나기 전에 찍은 마지막 사진이지요. 사진 속에는 3살 배기 아이가 웃고 있었습니다. 단우는 사진을 유심히 바라보았습니다. 그런데 이 아이의 손목에 그의 눈이 커졌습니다. 사진 속 아이의 오른쪽 손목에는 단우와 똑같은 모양의 흉터가 있었습니다. 가람은 천천히 서류 봉투를 열어 DNA 검사 결과지를 꺼냈습니다. 단우 씨, 이것을 보세요. 단우는 떨리는 손으로 서류를 받아 읽었습니다. 그의 얼굴이 점점 창백해졌습니다. 이게 무슨 부자관계 99.9% 일치라니. 가람은 단우의 눈을 똑바로 바라보았습니다. 단우야, 넌 내 아들이다. 순간 방 안의 시간이 멈춘 것 같았습니다. 단우는 아무 말도 하지 못한 채 서류를 바라보았습니다. 그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이게 어떻게 가능한 일입니까? 제가 회장님의 아들이라니. 가람은 천천히 이야기를 시작했습니다. 병원에서 일어난 아이 바꿔치기, 화재로 위장된 증거인멸, 도의만의 고백, 모든 것을 있는 그대로 털어놓았습니다. 너의 진짜 이름은 윤명우야. 내 어머니는 널 너무 사랑했단다. 하지만 내가 그날 출장을 가지 않았더라면. 가람의 목소리가 흔들렸습니다. 단우는 충격 속에서도 차분히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의 눈에는 혼란과 슬픔, 그리고 분노가 교차했습니다. 그럼 제 진짜 부모는 누구였습니까? 왜 아무도? 가람은 고개를 숙였습니다. 내 진짜 부모는 최정호의 부모였을 거야. 하지만 그들이 누구인지는 아직 밝혀내지 못했다. 단지 알고 있는 것은 송원그룹 회장 손자가 심장 질환을 가지고 태어났고 그 아이가 살기 위해 너와 바뀌었다는 것뿐이야. 송원그룹이요? 그래. 그리고 그 손자가 바로 우리 회사 이사인 송태우란다. 단우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그는 송태우를 알고 있었습니다. 차갑고 계산적인 사람이라고 항상 느꼈었죠. 그럼 고모부는 왜? 도이마는 아마도 양심의 가책을 느꼈던 것 같아. 그래서 널 데려가 키웠던 거겠지.
하지만 그 역시 이 비밀을 영원히 간직하려 했던 거야. 단우는 일어나 창가로 걸어갔습니다. 그의 어깨가 가늘게 떨리고 있었습니다. 모든 게 거짓이었군요. 제 정체성, 제 과거, 심지어 제 이름까지. 가람은 단우에게 다가가 조심스럽게 어깨에 손을 얹었습니다. 아니야, 단우야. 내가 살아온 삶은 거짓이 아니야. 도이만이 너에게 준 사랑도, 내가 이룬 모든 것도 진짜야. 단우가 돌아서서 가람을 바라보았습니다. 그의 눈에는 눈물이 고여 있었지만 의지가 담겨 있었습니다. 저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이 모든 것을 받아들이기엔 물론이다. 내가 30년을 기다렸는데 몇 시간, 며칠, 심지어 몇 년이라도 더 기다릴 수 있어. 단우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리고 문득 자신의 목에 걸린 목걸이를 만졌습니다. 이 목각배, 정말 회장님이 주신 거였군요. 가람의 눈에도 눈물이 고였습니다. 그래, 내 세 번째 생일에 내가 직접 깎아서 선물했단다. 단우는 잠시 생각에 잠기더니 결심한 듯 말했습니다. 이제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는 확실합니다. 진실을 알아내야 합니다. 왜 이런 일이 일어났는지, 누가 책임져야 하는지. 가람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내일 송태우를 만날 예정이야. 그에게 모든 것을 물을 거다. 제가 함께 가겠습니다. 가람은 놀라서 단우를 바라보았습니다. 정말 그러고 싶니? 아직 내게는 너무 큰 충격일 텐데. 단우의 눈빛이 단단해졌습니다. 제 인생이 걸린 문제입니다. 저도 알 권리가 있습니다. 그날 밤 단우는 가람의 별장에 머물렀습니다. 밤이 깊어갈수록 두 사람 사이에 묘한 연결감이 자라났습니다. 서로를 모르고 지낸 30년의 시간은 메울 수 없는 강처럼 느껴졌지만 그 강 위로 다리가 놓이기 시작했습니다. 이튿날 아침 배서후로부터 전화가 왔습니다. 회장님, 송태우가 긴급 이사회를 소집했습니다. 회장님의 경영권을 문제 삼고 있습니다. 가람과 단우는 서로를 바라보았습니다. 송태우가 먼저 움직이기 시작한 것입니다. 서후, 우리가 지금 가겠소. 모든 증거를 준비해 주시오. 가람은 전화를 끊고 단우에게 말했습니다. 이제 시작이구나. 30년 전 진실과의 대면이. 단우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의 눈빛에는 더 이상 혼란이 없었습니다. 대신 진실을 마주할 준비가 되어 있었습니다. 함께 가요. 아버지. 가람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30년 만에 처음으로 들은 아버지라는 말이 그의 가슴을 따뜻하게 데웠습니다. 항만공사 본관 건물 15층 이사회 회의실 앞에는 긴장감이 감돌았습니다. 윤가람과 최단우가 엘리베이터에서 내리자 배서우가 서류 가방을 들고 그들을 맞이했습니다. 회장님, 모든 이사들이 이미 모여 있습니다. 송태우는 30분 전에 도착했고 몇몇 이사들과 개별적으로 대화를 나누고 있었습니다. 가람의 표정은 단단했습니다. 그의 눈에는 30년간 쌓인 결의가 담겨 있었습니다. 증거 자료는 모두 준비되었나요? 네, 여기 있습니다. DNA 검사 결과, 병원 기록, 도이만의 진술을 녹음한 파일까지. 가람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는 단우를 바라보았습니다. 준비됐니? 단우는 깊은 숨을 내쉬었습니다. 그의 얼굴에는 불안과 결의가 교차했습니다. 네, 아버지. 그 말이 가람의 가슴을 따뜻하게 데웠습니다. 그들은 회의실 문을 열고 들어갔습니다. 회의실 안에는 항만공사의 주요 이사들이 긴장된 표정으로 앉아 있었습니다. 테이블 맨 끝에 송태우가 있었습니다. 50대 중반의 그는 차가운 눈빛으로 가람과 단우를 주시하고 있었습니다. 늦으셨군요, 회장님. 송태우가 냉소적인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가람은 아무 대답 없이 자리에 앉았고 단우는 그 옆에 섰습니다. 오늘 긴급 이사회는 제가 소집했습니다. 윤가람 회장의 최근 행보에 관한 우려 때문입니다. 송태우가 말을 이어갔습니다. 최근 회장님께서는 회사 업무를 소홀히 하시고
개인적인 조사에 회사 자원을 남용하신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특히 새 비서인 최단우 씨와 관련된 부적절한 특혜도 문제가 되고 있고요. 이사들 사이에서 작은 술렁임이 일었습니다. 가람은 여전히 침착했습니다. 송 이사님, 본론으로 들어가시지요. 내 경영권을 문제 삼고 싶은 거 아닙니까? 송태우는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것은 승리를 확신하는 미소였습니다. 네, 솔직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는 회장님께서 더 이상 이 회사를 이끌 적임자가 아니라고 판단했습니다. 정서적으로 불안정하시고 30년 전 개인사에 집착하시는 모습이 우려됩니다. 가람은 천천히 일어섰습니다. 회의실은 순간 조용해졌습니다. 송 이사님, 30년 전 개인사라고 언급하셨는데 그 일을 어떻게 아시죠? 송태우의 표정이 살짝 흔들렸습니다. 회사에 오래 있었으니 당연히 알죠. 회장님의 아들이 병원 화재로 사망한 일은 공공연한 사실이니까요. 가람은 천천히 서류 하나를 테이블 위에 올려놓았습니다. 제 아들은 사망하지 않았습니다. 이사들이 놀란 표정으로 서로를 바라보았습니다. 송태우의 눈이 날카로워졌습니다. 무슨 소리입니까? 가람은 이제 단우를 가리켰습니다. 내 아들은 살아있습니다. 바로 여기 최단우라는 이름으로. 방 안에 충격의 파도가 밀려왔습니다. 송태우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무슨 헛소리를. 가람은 DNA 검사 결과를 모두에게 보여주었습니다. 이건 과학적 증거입니다. 최단우는 윤명우, 즉 제 아들입니다. 30년 전 송도연합병원에서 두 아이가 바뀌었고 그 사실을 은폐하기 위해 병원 화재가 일어났죠. 송태우가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습니다. 이건 완전한 날조요. 어떻게 이런 터무니없는 이야기를. 가람은 다음 서류를 내밀었습니다. 이건 도이만 박사의 기록입니다. 병원에서 아이들이 바뀌었다는 내용이 명시되어 있죠. 그리고 그 지시를 내린 사람이 송원그룹 이사장, 즉 당신의 할아버지입니다. 송태우의 손이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가람은 마지막 증거를 꺼냈습니다. 녹음 파일이었습니다. 그리고 이건 도이만 박사의 고백입니다. 녹음기에서 도이만의 떨리는 목소리가 흘러나왔습니다. 불이 났어. 아이들이 바뀌었어. 재단이 시켰어. 그 아이 살려야 했어. 이사장 손자는 병이 심했어. 회의실은 완전히 침묵에 잠겼습니다. 모든 이사들의 시선이 송태우에게 고정되었습니다. 그의 얼굴은 이제 분노로 일그러져 있었습니다. 이건 단우가 한 걸음 앞으로 나섰습니다. 그의 눈에는 슬픔과 분노가 교차했습니다. 당신이 최정호입니까? 제 이름을 빼앗아간 사람이. 송태우는 이제 코너에 몰린 짐승처럼 보였습니다. 난 아무것도 몰랐어. 할아버지가 한 일이야. 난 어린 아이였을 뿐이라고. 가람은 차분하게 말했습니다. 당신의 잘못이 아니라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 당신도 피해자니까요. 하지만 진실은 밝혀져야 합니다. 송태우는 갑자기 웃기 시작했습니다. 그것은 광기에 가까운 웃음이었습니다. 피해자? 내가? 웃기지 마. 난 송원그룹 회장의 손자로 자랐어. 모든 특권을 누리며. 그런데 이제 와서 모든 걸 빼앗으려는 거야? 단우는 송태우를 똑바로 바라보았습니다. 저는 당신의 것을 빼앗으려는 게 아닙니다. 단지 진실을 알고 싶을 뿐입니다. 우리 모두가 속았으니까요. 송태우의 웃음이 멈췄습니다. 그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넌 몰라. 할아버지가 항상 말했어. 넌 특별하다고. 내가 살아남은 것은 기적이다라고. 내 심장은 나 것이었구나. 갑자기 송태우가 가슴을 움켜쥐었습니다. 그의 얼굴이 고통으로 일그러졌습니다. 송 이사님, 사람들이 달려들었습니다. 누군가 구급차를 불러 라고 외쳤습니다. 단우는 본능적으로 송태우에게 다가가 그를 부축했습니다. 두 사람의 눈이 마주쳤습니다. 한 사람은 윤가람의 진짜 아들이었지만 남의 이름으로 살아야 했고 다른 한 사람은 윤가람의 아들이라는 거짓 이름으로 살았습니다. 미안해.
송태우가 희미하게 속삭였습니다. 단우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당신 잘못이 아니에요. 가람은 혼란스러운 상황 속에서 단우의 어깨에 손을 올렸습니다. 그의 눈에는 자랑스러움이 담겨 있었습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인간의 존엄을 잊지 않는 아들이 자랑스러웠습니다. 구급차가 도착했고 송태우는 병원으로 실려갔습니다. 이사회는 자연스럽게 해산되었습니다. 회의실을 나오며 가람은 단우에게 물었습니다. 후회하지 않니? 모든 것이 밝혀지면서 많은 것이 변할 텐데. 단우는 창밖으로 보이는 바다를 바라보았습니다. 태양이 수면 위에 반짝이고 있었습니다. 진실은 때로 아프지만 그것이 치유의 시작이라고 생각합니다. 고모부, 아니, 도이만 박사님도 항상 말씀하셨어요. 상처는 빛을 보아야 아문다고. 가람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단우의 성숙함과 지혜에 그는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이제 어떻게 할 계획이니? 단우는 잠시 생각에 잠겼다가 대답했습니다. 우선 송태우 씨의 상태를 확인하고 싶습니다. 그리고 도이만 박사님을 다시 찾아뵙고 싶어요. 이제는 모든 진실을 알고 마지막 인사를 드리고 싶습니다. 가람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함께 가자꾸나. 두 사람은 나란히 걸어나갔습니다. 30년의 세월이 그들 사이에 존재했지만 이제 그들은 새로운 시작점에 서 있었습니다. 진실이라는 무거운 파도가 지나간 자리에 희망이라는 작은 싹이 돋아나고 있었습니다. 석양이 병원 창문을 붉게 물들이고 있었습니다. 윤가람과 최단우는 중환자실 밖 대기실에 앉아 있었습니다. 송태우는 심장 발작으로 긴급 수술을 받았고 지금은 안정을 찾아가는 중이었습니다. 심장 상태가 원래 좋지 않았다고 합니다. 의사가 두 사람에게 설명했습니다. 선천성 심장 질환으로 인한 후유증이 있었고 최근에 스트레스가 상태를 악화시킨 것으로 보입니다. 가람과 단우는 서로를 바라보았습니다. 선천성 심장 질환. 30년 전 아이들이 바뀐 이유였습니다. 회장님, 중요한 소식이 있습니다. 배서우가 급히 대기실로 들어왔습니다. 그의 표정은 심각했습니다. 송태우 씨의 비서가 방금 연락했습니다. 송원그룹 전 회장 송우연이 오늘 새벽 세상을 떠났다고 합니다. 가람의 눈이 커졌습니다. 송우연은 30년 전 그 일의 주범이었습니다. 송태우의 할아버지이자 송원그룹의 전 회장. 모든 비극의 시작점이었습니다. 어떻게 노안으로 평화롭게 떠나셨다고 합니다. 이미 장례 준비가 시작되었고요. 가람은 주먹을 꽉 쥐었습니다. 그의 눈에는 분노가 서렸습니다. 평화롭게? 그 사람이 어떻게 평화롭게 떠날 수 있죠? 내 아들을 빼앗고 수많은 사람들의 인생을 망친 사람이. 단우가 가람의 손을 잡았습니다. 아버지. 가람은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그의 어깨가 무거워 보였습니다. 그래. 죄책감도 없이 떠난 거겠지. 내가 30년을 고통 속에 살 동안 그는 아무 일 없었던 것처럼 살았을 테고. 그때 중환자실 문이 열렸습니다. 간호사가 나왔습니다. 송태우 씨가 면회를 요청하셨습니다. 단 한 번에 한 분만 들어가실 수 있습니다. 단우와 가람이 서로 바라보았습니다. 내가 가봐라. 가람이 말했습니다. 단우는 잠시 망설이다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는 천천히 중환자실로 향했습니다. 병실 안 송태우는 산소 마스크를 쓴 채 창백한 얼굴로 누워 있었습니다. 그는 단우를 보자 힘겹게 손을 들어 올렸습니다. 와줘서 고마워. 단우는 침대 곁 의자에 앉았습니다. 두 사람 사이에 묘한 침묵이 흘렀습니다. 그들은 운명에 의해 뒤바뀐 인생을 살아온 사람들이었습니다. 할아버지가 돌아가셨어. 송태우의 목소리는 약했지만 그 안에는 복잡한 감정이 담겨 있었습니다. 들었습니다. 삼가 고인의 명복을 빕니다. 송태우가 쓴웃음을 지었습니다. 위선적인 말은 하지 마. 그가 죽어서 기쁠 테니. 단우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요. 제가 원한 것은 죽음이 아니라 진실이었습니다.
송태우는 단우를 유심히 바라보았습니다. 넌 정말 특별한 사람이구나. 내가 내 입장이었다면 복수심에 불타올랐을 텐데. 단우는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해가 완전히 져서 하늘이 어둠에 잠기고 있었습니다. 복수는 또 다른 상처를 만들 뿐입니다. 송태우가 천천히 손을 뻗어 단우의 팔을 잡았습니다. 내가 할 말이 있어. 단우는 가까이 다가갔습니다. 할아버지가 임종 전에 고백했어. 모든 일의 진실을. 병원 화재도 그가 지시한 거였어. 단우의 눈이 커졌습니다. 송태우는 계속 말을 이었습니다. 그는 송원그룹의 명예와 후계자가 필요했어. 내가 심장병으로 죽으면 모든 계획이 물거품이 될 테니까. 송태우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난 정말 몰랐어. 최근에야 알게 된 거야. 그리고 너와 너희 아버지를 막으려고 했던 것도 사실이야. 두려웠으니까. 내 모든 것이 거짓 위에 세워진 것이라는 사실이. 단우는 말없이 그의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송태우가 깊은 숨을 내쉬었습니다. 이제 모든 것을 인정할게. 언론에도 법정에도 너희가 원하는 대로. 그때 갑자기 송태우의 심장 박동 모니터에 이상이 감지되었습니다. 경고음이 울렸고 간호사와 의사들이 급히 뛰어들었습니다. 나가주세요. 응급 상황입니다. 단우는 황급히 병실을 나왔습니다. 가람이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다가왔습니다. 무슨 일이야? 갑자기 상태가 나빠졌어요. 그리고 단우는 송태우에게 들은 이야기를 가람에게 전했습니다. 가람의 표정이 점점 무거워졌습니다. 그래. 이제 모든 것이 명확해졌구나. 1시간 후 의사가 대기실로 나왔습니다. 그의 표정은 무거웠습니다. 죄송합니다. 최선을 다했지만. 가람과 단우는 충격에 빠졌습니다. 송태우는 결국 심장 발작으로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가 진실을 인정하기로 결심한 바로 그 순간에 병원을 나오는 길 가람은 깊은 생각에 잠겨 있었습니다. 이제 어떻게 해야 할까요? 모든 증인이 사라졌어요. 단우가 물었습니다. 가람은 하늘을 바라보았습니다. 밤하늘에 별들이 반짝이고 있었습니다. 증거는 여전히 있어. 도이만의 기록과 녹음, DNA 결과. 그리고 너. 단우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의 마음은 복잡했습니다. 한편으로는 진실을 알게 되어 안도했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송태우의 죽음이 무겁게 느껴졌습니다. 하지만 정말 필요한 것은 복수일까요? 이미 2사람이 죽었는데. 가람은 단우를 바라보았습니다. 그의 눈에는 깊은 감정이 담겨 있었습니다. 복수? 아니, 이건 복수가 아니라 정의야. 30년 동안 숨겨진 진실을 밝히는 일이지. 그리고 그것은 너와 나를 위한 것만이 아니라 모든 피해자들을 위한 거야. 다음 날 아침 그들은 다시 천안의 요양원을 찾았습니다. 도이만을 다시 만나기 위해서였습니다. 그러나 요양원에 도착하자 그들을 기다리고 있는 것은 또 다른 슬픈 소식이었습니다. 도이만 씨가 어젯밤에 돌아가셨습니다. 평화롭게 잠든 듯 했어요. 간호사의 말을 들으며 단우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그에게 도이만은 30년을 함께한 아버지나 다름없는 존재였으니까요. 마지막으로 뵐 수 있을까요? 이미 수습된 도이만의 모습은 편안해 보였습니다. 단우는 그의 차가운 손을 잡았습니다. 고모부, 이제 저는 진실을 알게 되었어요. 하지만 고모부가 저를 사랑해 주셨다는 것도 알아요. 감사합니다. 그리고 편히 쉬세요. 가람은 도이만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는 자신의 아들을 빼앗아간 사람이지만 동시에 그 아들을 사랑으로 키운 사람이기도 했습니다. 가람의 마음은 복잡했습니다. 분노와 감사가 뒤섞였습니다. 당신이 내 아들을 데려갔지만 잘 돌봐줘서 고맙습니다. 도이만의 장례는 조용히 치러졌습니다. 가람과 단우 그리고 배서우만이 참석했습니다. 비가 내리는 묘지, 3사람은 도이만의 관이 땅속으로 내려가는 것을 지켜보았습니다. 이제
정말 끝인가요? 단우가 물었습니다. 가람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 아들아. 이제 시작이야. 우리의 새로운 시작. 한 달이 지났습니다. 윤가람의 사무실 창밖으로 겨울의 첫 눈이 내리고 있었습니다. 그는 책상 앞에 앉아 사표를 작성하고 있었습니다. 오랜 세월 몸담았던 항만공사와의 작별을 준비하는 시간이었습니다. 노크 소리가 들렸습니다. 들어오세요. 문이 열리고 최단우가 들어왔습니다. 이제 그는 윤가람의 아들 윤명으로 법적 신분이 회복된 상태였지만 여전히 사람들은 그를 단우라고 불렀습니다. 30년의 시간은 쉽게 지워지지 않는 법이었으니까요. 아버지, 기자회견 준비가 다 됐습니다. 가람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오늘은 그가 항만공사 사장직에서 사임하는 기자회견이 있는 날이었습니다. 동시에 30년 전 송도연합병원 사건의 진실이 공식적으로 공개되는 날이기도 했습니다. 준비됐니, 단우야? 단우는 깊은 숨을 내쉬었습니다. 그의 눈에는 결연한 의지가 담겨 있었습니다. 네, 아버지. 이제 세상이 진실을 알아야 할 시간입니다. 두 사람은 나란히 회견장으로 향했습니다. 회견장은 이미 수많은 기자들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카메라 플래시가 번쩍이는 가운데 가람은 단상에 올라 마이크 앞에 섰습니다. 오늘 저는 항만공사 사장직에서 물러납니다. 그의 목소리는 차분했지만 강인한 의지가 느껴졌습니다. 30년 동안 저는 회사를 위해 살았습니다. 하지만 그 시간 동안 놓친 것이 너무 많았습니다. 제 가족, 특히 제 아들과의 시간. 가람은 단우를 바라보았습니다. 그의 눈에는 깊은 애정이 담겨 있었습니다. 30년 전 송도연합병원에서 비극적인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제 아들이 화재로 사망했다고 알려졌지만 사실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회견장이 술렁이기 시작했습니다. 가람은 모든 진실을 차분히 밝혔습니다. 아이들이 바뀐 일, 병원 화재가 계획된 범죄였다는 사실, 그리고 30년 만에 아들을 찾게 된 이야기까지. 이 사건의 주요 관련자들은 이미 세상을 떠났습니다. 송원그룹 전 회장 송우현, 그의 손자 송태우, 그리고 도이만 박사까지. 하지만 진실은 영원히 묻힐 수 없었습니다. 가람은 서류 봉투를 들어보였습니다. 이 안에는 모든 증거가 담겨 있습니다. DNA 검사 결과, 도이만 박사의 기록, 그리고 녹음된 증언까지. 저희는 이 모든 자료를 검찰에 제출하고 공식 조사를 요청했습니다. 이제 단우가 앞으로 나섰습니다. 그는 처음으로 공개적인 자리에서 자신의 이야기를 하게 되었습니다. 저는 30년간 최단우로 살아왔습니다. 하지만 제 본명은 윤명우입니다. 이제야 알게 된 제 진짜 정체성입니다. 단우의 목소리는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저를 키워주신 도이만 박사님은 제게 사랑을 주셨습니다. 그분은 잘못을 저질렀지만 또한 그 잘못을 조금이나마 바로잡으려 했던 분이기도 합니다. 저는 그분을 여전히 존경합니다. 단우는 잠시 말을 멈추고 깊은 숨을 내쉬었습니다. 하지만 진실은 알려져야 합니다. 저와 같은 피해자가 또 생기지 않도록, 그리고 아직도 자신의 정체를 모른 채 살아가고 있을지 모르는 다른 피해자들을 위해서라도. 기자회견은 예상보다 길게 이어졌습니다. 수많은 질문과 카메라 플래시 속에서 가람과 단우는 침착하게 모든 것을 설명했습니다. 그들의 이야기는 그날 저녁 모든 뉴스의 헤드라인을 장식했습니다. 회견이 끝나고 두 사람은 항만 전망대 카페로 향했습니다. 그곳은 높은 곳에서 항구 전체를 내려다볼 수 있는 조용한 장소였습니다. 겨울 바다 위로 눈이 내리고 있었습니다. 하얀 눈송이들이 검푸른 바다 위에 부드럽게 내려앉는 모습이 아름다웠습니다. 어떤 기분이에요, 아버지? 단우가 물었습니다. 가람은 창밖을 바라보며 미소 지었습니다. 홀가분하다고 해야 할까? 30년 동안 지고 있던 무게를 내려놓은 것 같아. 단우는 커피잔을 천천히 돌리며 생각에 잠겼습니다. 저도 비슷한 느낌입니다. 하지만 동시에 두렵기도 해요.
이제 모든 사람들이 저를 다르게 볼 테니까요. 가람은 단우의 손을 잡았습니다. 넌 여전히 내 자신이야. 이름이 바뀌었다고 내가 달라지는 건 아니야. 단우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갑자기 그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아버지, 제가 지금 이렇게 불러도 될까요? 가람의 눈에도 눈물이 맺혔습니다. 물론이지, 아들아. 늦게라도 돌아와줘서 고맙다. 멀리서 배의 기적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항구의 정박한 배들이 출항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새로운 항해를 시작하는 것처럼 가람과 단우도 이제 새로운 시작점에 서 있었습니다. 한편 항만공사 본관 건물에서는 배서우가 자신의 사무실을 정리하고 있었습니다. 그도 가람과 함께 사임을 결정했습니다. 서우는 책상 서랍에서 오래된 사진 한 장을 꺼냈습니다. 송도연합병원 의료진들이 함께 찍은 사진이었습니다. 그 안에는 젊은 시절의 서우와 도임안 그리고 병원장이 함께 있었습니다. 서우는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그도 30년 전 그 비밀을 알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침묵을 지켰죠. 그것이 가람을 위한 것이라고 생각했으니까요. 이제야 그 무거운 짐을 내려놓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전망대 카페 가람과 단우는 나란히 서서 항구의 불빛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눈은 점점 더 세차게 내리고 있었지만 항구의 불빛은 여전히 선명했습니다. 이제 어떤 계획이 있으세요, 아버지? 단우가 물었습니다. 글쎄, 어쩌면 여행을 떠날까 해. 30년 동안 한 번도 제대로 된 휴식을 취한 적이 없으니까. 가람은 웃으며 단우를 바라보았습니다. 함께 가지 않을래? 단우의 얼굴에 미소가 번졌습니다. 정말요? 저야 좋죠. 어디로 가고 싶으세요? 내 어머니가 항상 가고 싶어 했던 곳이 있어. 제주도의 작은 마을. 우리가 신혼여행을 가려고 했던 곳이야. 단우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는 한 번도 만나보지 못한 어머니에 대해 알고 싶었습니다. 어머니에 대해 더 이야기해 주세요. 가람의 눈에 따뜻한 빛이 어렸습니다. 너의 어머니는 정말 아름다운 사람이었어. 마음도 외모도. 특히 그녀의 웃음소리는 누구든 행복하게 만들었지. 두 사람의 대화는 밤늦게까지 이어졌습니다. 30년의 시간을 뛰어넘어 아버지와 아들은 서로를 알아가고 있었습니다. 바깥에는 여전히 눈이 내리고 있었지만 그들의 마음은 따뜻했습니다. 창밖으로 바다 위에 떠 있는 배들이 보였습니다. 그 배들은 어딘가를 향해 나아가고 있었습니다. 마치 가람과 단우처럼 새로운 목적지를 향해. 바다는 때로 거칠고 깊지만 그 위로 떠 있는 배들은 언제나 빛을 품고 있었습니다. 30년간 멈춰 있던 시계가 다시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시간의 파도는 모든 것을 씻어내고 새로운 시작을 가져다 주었습니다. 바다는 마침내 고요했습니다.